그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은 시험은 아니에요. 오히려 전산 세무가 더 나아요. 전산 세무 90분이거든요. 회계는 60분이라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전산세무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은 모르면 떨어지는데 전산회계 1급은 붙을 수 있는데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쨌든 급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하나라도 더 생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회계는 떨어지고 세무 붙는 분들도 있어요. 1번부터 보시면 요거는 국어 시험입니다. 1번, 2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정도 안 했는데 수정 후가 먼저 나왔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1번, 2번 찍으신 분은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원가 명세서, 그 다음 뭐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마지막이 어디예요?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앞에 오면 안 되고 뒤쪽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엔 안 나왔는데 원래 순서는 이렇게 돼요.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하고, 붕괴한 다음에 뭐예요? 전기. 요 앞에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 붕괴, 전기도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이거 여러 번 적었었는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합친다 그랬어요? 수수료 처리한다 그랬어요? 수수료 처리예요. 그래서 수수료 뭐야? 비용.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 다음에 3번, 우리 매출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어음받는다, 받으럼.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에만 쓰는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거기 보시면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여금이나 뭐요,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형 가습기 비품, 그 다음에 뭘로 샀어요? 현금. 그래서 1번 맞고요. 주식 발행,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그 다음에 3번 제품을 30만원에 팔았대요. 현금.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수익의 증가.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관리부 직원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현금 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가 아니고 수익 증가예요. 우리 5번 맞추려고 이거 외운 겁니다.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크면 무슨 발행? 할증. 작으면은요,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한다 그랬죠.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유효이자율법.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거기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감소한다.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됐습니까? 그래서 외운 거는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답 맞추려고 외운 거잖아요. 설마 회사 갔는데 과장님이 미스김 사채 상각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본인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안 한 지 오래돼서. 할 일 없어요. 사채 같은 경우에 대기업 아니니까. 6번은 컨트롤 F로 푸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얘 치면 대손충당금하고 우리 감가상각 노계획을 뭐라 그러냐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그래요. 누구예요? 자산. 그래서 자산에서 빼는 거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부채가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7번. 자본금 1,000만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하고 이익준비금이죠. 우리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네, 10분의 1.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자본금의 2분의 1까지인데 이쪽 D는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대부분 10분의 1. 그러면 1,000만원에 몇 프로요? 10%. 그러면 100만원이에요. 10분의 1이 10%죠? 그래서 또 10% 하면 얼마 나와요? 10만원.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금액을 구하라고 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익준비금 아냐 모르느냐. 그리고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게 그 전에 풀던 거보다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외운 것 쪽에서 좀 많이 나와갖고 요 정도면. 그 다음에 8번 수익인식 기준이죠. 정답 3번. 일단 1번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매출된다라고 했었고,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다음에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네, 교환했을 때.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상품권 판 날 아니에요.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손님이 사용한 날 있죠. 그날 매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권을 산 거지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거기 4번 밑에나 옆에다 요것 좀 써주세요. 저는 요걸 일반 판매라고 하는데 현금,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건 다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품에 오면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이게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사시면 캐시어분이 찍어 갖고 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 다음에 9번 우리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왜냐면 둘 다 들어가죠. 2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매몰 원가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언제 거라고요? 옛날 거. 그래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을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는 원가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10번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를 몇 번을 외웠습니까? 저희가 T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매출원가 나오고 제품 나왔으니까 뭐를 쓰셔야 돼요? 제품을 써야죠. 절대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쉬운 거니까. 그래서 제품 차변의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썼죠. 기초 얼마예요? 25. 기말 얼마예요? 12. 매출은 84만원. 그러면 96만원에서 25만원 빼면 71만원. 몇 번이요? 2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건 단수 남기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일단 원가액이 먼저 외우세요. 원가액에는 외우면 가장 효율성이 커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어떻다? 중요하지 않다.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해라.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보시면 상호배부법은 단계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이익은 똑같아요.
이익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분을 해줬을 때 더 정확하게 나눠진다라는 거지, 이익은 어떤 방법을 쓴다라고 해도 똑같아야 됩니다. 맞죠?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빵 하나 잘랐다 그래서 빵이 두 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반씩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걸 다시 합쳐봤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가장 정확성이 높은 거 맞죠? 순서는 단계 맞죠? 직접이 가장 단순하고 순위도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에 쓰고, 종합은요? 싼 거.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 시서, 제조지 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1번 종합원가 동종 제품 맞고요. 개별은 정확하다. 맞고요. 개별은 직접비 간접비 제조 간접비 맞고요. 정답 4번이죠. 원가표는 어디요? 개별. 13번 우리 외웠잖아요. 특징 간접세 맞아, 직접세 아니야.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아, 개별 소비세 아니야.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아, 전단계 거래 공제법 아니야.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아,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야. 맞죠? 고로 해서 정답은 2번이에요. 거래공제법은 없어요. 세액공제법이지. 이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결론은. 14번 간주공급 4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단존재화. 그래서 정답은 2번 현물출자. 15번 과세라고 되어 있죠. 과세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싼 거예요.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상가가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끝. 이 정도면은 이론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중가운데보다 조금 아래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외운 거에서 꽤 많이 나왔죠. 요렇게 나올 때 합격 점수가 나와야 돼요. 시험장 갔을 때. 뭐 지금이야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오전반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 본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 보려면 몇 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 볼 때 보면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준비되면 볼래요. 시험 안 봐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준비가 되려면 공부를 수업 끝나고도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수업 다 끝나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그냥 날짜 되면 보는 게 최고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준비되고 본다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준비되고 본다라는 뜻이 이거거든요. 기출문제 풀면 다 70점 넘어야 돼. 그러면 난 이제 준비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시험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 준비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 어디요? 재무상태표. 네, 제일 까탈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일 길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로 가는 거죠. 재무상태표 가서 원재료가 950이 아니고 얼마래요? 자, 잠시만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아, 안 바꿨구나, 이런. 863이죠? 여기 가서 봤더니, 여기가 아니죠. 재무상태표. 가서 봤더니, 7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얼마예요, 원래는? 950이에요. 고쳤죠? 그 다음에 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원가명세서. 왜냐면 재료니까. 만약에 제품이었으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은 원가명세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가명세서 가셔서 요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네, 왜냐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기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말이 950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적어요. 얼마냐면 158 501 빵빵빵. 그 다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셔서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있죠. 그래서 단기 제품이 158 501이었죠. 그래서 158 501 빵빵빵 고치고, 이제 누구 적어요? 단기 순 이익 적어요. 47874 빵빵빵.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잉여금 가서 여기가 47874 빵빵빵 고치고, 누구 적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얼마예요? 49074. 그 다음에 나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 가서 여기가 49074.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럼 맞은 거.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일단 얘를 빼세요. 어떤 분들은 빼냐면 문제 딱 읽었는데 뭘 고치란 얘기야. 그럼 그냥 무조건 빼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험도 흐름 싸움이에요. 잘 되면 안 되던 것도 되거든요. 근데 막히면 되던 것도 안 풀려요. 왜냐면 긴장을 더 많이 하니까 이게 가다 막혀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할 줄 아셔야 돼요. 풀 거냐 말 거냐 나중에 풀 거냐 그것도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잖아요. 70점 이상이지. 그 다음에 7월 14일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세무회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에 구입하고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죠. 일단은 7월 14일은 단기 매매 증권 100주에 35,000원이면 350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 틀릴까봐 마지막에 매입 수수료는 영업 외비용 그게 900번대로 쓰란 얘기입니다. 얼마요? 100주니까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 5,000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어요? 보통 예금 얼마예요? 350만 5,000원. 그래서 제가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900번대 뭐요? 수수료 비용.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죠. 그 다음에 7월 31일 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인데 아까 풀었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시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어디요?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차요? 7월 31일 치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얼마 있어요? 640. 많이 준비했죠? 그러면 다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200 얼마예요? 70. 그 다음에 얘는 누구 거? 외상매출금 거.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얼마예요? 270. 그 다음에 어디요? 금호. 그러면 대손충당금 270 쓰고 나면은 대손충당금이 남겠죠. 남은 건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랄 때는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놀러 갈 때 음식 준비해 갈 수 있죠. 네, 많이 준비했어. 그럼 남은 건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모자르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으면은 그건 다음에 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에 별표 3개. 요거 일부러 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공부할 때도 힘들게 해요. 일본은 엔화죠. 엔화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0엔당 얼마. 그래서 금액 계산하실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40만엔 곱하기 1100원이 아니고 공 두 개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곱하셔야 돼요? 11원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440 나와요. 엔화만 그래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1100원 앞에 1엔이라고 써 있어요. 100엔이라고 써 있어요. 100엔이에요. 그래서 TV 보시다가 일본 관련된 게 나왔는데 1000엔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돈이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그래서 꼭 공 두 개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달러나 나머지 거 할 때는 상관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1달러당 얼마, 1유로화당 얼마,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엔화만 100엔당이에요. 무조건.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맨날 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공 2개 없애라고.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어쨌든 좀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어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은 화폐 개혁은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9월 11일 날 보통 예금으로 440. 그 다음에 대변에 2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계산 못하신 분은 꼭 일본 놀러 갔다 오시라고. 일본 놀러 갔다 오면 계산 잘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숫자지만 일본 놀러 가면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돈 나갈 때는 칼같이 계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엔화는 꼭 공 2개 뺀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세무에도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9월 25일 주식으로 사셨죠. 9월 25일 날 토지는 얼마짜리래요? 1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발행하면은 자본금이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얼마요? 50만원. 그래서 결론은 주식을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를 현물 출자라 그래요. 아까 그 이론 문제 있었어요. 현물 출자라고. 그래서 현물 출자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 가지고 뭔가를 사는 거예요. 네. 주식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거래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회사 같은 거 사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주식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걸 현물 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0월 며칠이요? 2일. 10월 2일 보시면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1,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에 약속금을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동전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이거 푸실 때 발행인을 잘 봐야 돼요. 무슨 인이요? 발행인. 발행인이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동아전자라고 쓰시면 안 돼요. 뭐요? 평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대금은 1,500인데 요건 누구 거예요? 동아 거. 그래서 결론은 500만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죠. 남이 발행한 수표 뭐야? 현금. 끝. 이거 일부러 얘 때문에 내는 거예요. 여기에다 동아라고 쓰라고. 이게 배서양도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배서라고. 그래 배서라고 나오면 이게 거래처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인으로 보시라고요? 발행인. 그래서 발행인만 일부러 조금 더 진하게 해놨죠. 맞죠? 그 다음에 11월 14일. 제가 싫어하는 문제. 왜 싫어하냐면은 저 같은 사람을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 내연 맞고 아프지 말고 일이나 해. 예. 근데 또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와, 회사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저같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이제 회사에서 아프지 말라고 주사도 놔주네. 아프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일만 해. 800번대 복리 후생비 250. 대변의 미지 급금 얼마요? 250. 신한 카드. 그럼 분계 문제도 그냥저냥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면 요건 한 번씩 더 연습하세요. 요 3개. 요게 조금 시험장에 나와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는 엔화 계산할 때 공 2개 빼는 거. 그 다음에 주식으로 이익 나면 주식 발행 뭐요? 초과금. 그 다음에 어음 나왔을 때 거래처 어디 쓰느냐? 배서했을 때. 그거 좀 봐주시고. 왜냐면 요즘에 요런 10월 2일 같은 문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붙여선 잘 안 내요, 저희 시험은. 그 다음에 8월 며칠이요? 1일.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뭐 하시오? 입력하시오. 그래서 매출의 과세, 지명여.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5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2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1430. 되셨습니까? 네.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 화물차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승용차 아니니까.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기현여. 차변의 차량 운반고 1900. 세금 얼마요? 190. 대변에 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미지 급금 2090. 굿. 3번 보시면 저도 이거 처음에 잘못 풀었어요. 3번 말이 이상해갖고 이거 말 잘 봐야 됩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뭐를 사셨어요?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가액은 1000만원, 건물가액은 100만원이다. 부가세 별도래요.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결제하였으며 동 건물은 무슨 예정이요? 철거 예정. 앞에 보세요. 이거 불공이에요. 우리가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을 철거하시면 요건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봐요. 뭘로 본다고요? 부대 비용. 그래서 결론은 요 토지와 건물에 들어가는 돈은 다 토지에다가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건물을 부시면 뭐만 남죠? 토지만 남죠. 그래서 다 토지에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10월 10일 날 매입의 뭐요? 불공. 방배여. 차변의 토지 1100만원에 110만원이죠. 그러면 1200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대금은 뭐 발행하셨대요? 수표 발행했대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아 잠시만요. 아이고 금액 잘못했다. 1210 아니에요. 네, 110이에요. 왜냐면 건물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120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얼마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110만원. 왜냐면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건물 취득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거 조심하시고. 1210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만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우리 뭐 하라고요? 틀리라고. 근데 왜 이렇게 냈냐면 내신 분들도 대충은 알거든요. 뭐를 아냐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은 사람들이 이론을 잘 맞을 확률이 뭐 할 것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알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0월 1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사고 현금 영수 중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뭐요? 현과. 그 다음에 슬라임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B예요? 소모품이에요. 왜요? 자산 처리니까. 비용 처리면 뭐예요? 소모품 B예요. 그래서 소모품.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000원. 그 다음에 뭘로 사셨대요? 현금 주고 사셨대요. 얼마요? 55,000원. 요건 별거 없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산 처리라 그러면 뭐요? 소모품. 비용 처리라고 나왔으면요? 소모품 B. 근데 왜 소모품 써야 되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소모성이라고. 소모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모성이 뭐예요? 쓰면 나중에 없어지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A4 용지라던가 볼펜이라던가 이런 게 소모성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1월 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어디요? 구매 확인서.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영세의 정연의 여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200 계약금 받은 거 있다고 되어 있죠. 선 수금 30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얼마요? 1900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11월 28일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 거래처 무슨 거래처요? 매출 거래처. 그러면 11월 28일 매입의 불공 동양 역 차변에 매출 거래처니까 800건대 접대비 33만원 대변에 모여 현금 됐습니까? 그리고 입력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불공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예요. 딴 거는 다 잘 넣으시는데 간혹 가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요거 실수예요. 뭐냐면 여기는 30에 얼마예요? 3만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넣으시냐면 여기에다가 33만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3만원이 안 나와요. 불공이어도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꼭 부가세 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는 30에 얼마라고요? 3만원. 입력 이상하시면은 이야기하세요. 봐드릴 테니까. 아니면 집에서 하다 이상하시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4번.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 문제 4번은 무조건 수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그리고 얘는 문제 4번은요 별도로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실력이 늘어나면 얘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왜냐면 분계 문제잖아요.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 5일 정유해서 주유하면서 3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매입의 카과 5일 정유 차변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얼마요? 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 급금 33만원 무슨 카드요? 축협 카드.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여기로 11월 10일 가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카면으로 되어 있죠. 이걸 뭘로 고쳐요? 카과로. 그 다음에 33만원에 33,000원으로 되어 있죠. 30에 얼마요? 3만원 고치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축적 카드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500번대. 여기 축적 카드 있나 꼭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에는 공급가액 세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밑에는 내가 적은 분기하고 어때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11월 23일 요거는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우리 확정급여형은 퇴직, 연금, 운용, 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2월 31일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을 보통예금에서 냈는데 퇴직급여로 처리했죠. 그러면 답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얼마요? 150.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150.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가세요? 11월 23일 가서 퇴직급여를 뭘로 고쳐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 끝.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5번 결산. 시험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죠? 1번 자동, 2번도 자동, 3번 자동인데 2번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 시간 날 때 한 두세 번 더 연습하세요. 쉬운데 전산회계에선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잘 안 내요. 그래서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래서 보시면 컨트롤 F 무슨 삼각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500번대 생산부죠. 기계장치 얼마요? 200. 그 다음에 800번대죠. 800번대는 영업부죠. 비품 얼마요? 45만원. 그 다음에 요 밑에 개발비 있어요. 개발비 얼마요? 30. 그러면 1번 끝난 거예요. 요거는 우리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요런 거는 반복해서 꼭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2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번은 외우세요. 제가 자동결산 적어드릴 때 이렇게 적어드리죠.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가, 단가, 대손, 충당금. 무슨 세요? 법인세.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예요. 그래서 법인세 나오면 그냥 밑으로 내려버려요. 요거 있죠? 네, 요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스크롤바를 제일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요게 왜 600이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얼마래요? 600.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똑같이 쳐요. 600을. 요거 하는 방법은 쭉 내려오면 아래쪽에 선납세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없을 때도 있어요. 없으면 안 치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은 똑같은 금액을 옆에다 쳐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 얼마래요? 1250이래요. 얼마요? 1250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낸 거 얼마 있었죠? 600 있었죠. 그럼 1250에서 600을 뭐예요? 빼요. 그러면 얼마 추가하면 되죠? 650. 밑에 칸에다가 650 넣으면 끝. 이게 다예요. 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나오면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에 있는 선납세금을 옆에다 쳐요. 그대로. 그 다음에 계산기 있죠. 계산기에다가 지문에 있는 법인세 금액을 쳐요. 지금 1250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얼마 넣었죠? 600 넣었죠. 600을 뭐예요? 빼요. 그럼 얼마 남아요? 650. 그래서 여기 밑에 칸에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키포인트예요. 여기 끝에 있죠? 여기 9번 끝에 법인세든 끝에 금액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금액이 지문에 있는 금액하고 똑같으면 맞은 거예요. 지문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1250. 그러니까 여기에도 얼마라고 쓰여 있어야 돼요? 1250. 그러면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할 정도는 아니죠. 요 정도면.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3번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삼각이요? 대손 삼각. 그래서 대손 삼각 누르고 여기 몇 프로 확인하고요? 1% 확인하시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냅두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요? 지워요. 스페이스바 뭐요? 엔터. 지우고 그 다음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결산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 거를 바꾸면 결산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3번 문제가 돼요. 3번의 대손이죠. 근데 이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 관련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하고 앞에 문제 봤더니 분계가 틀렸네. 그래서 분계를 고쳤는데 그게 만약에 외상매출금 관련된 분계야. 그러면 앞에 걸 고쳤으니까 12월 31일 것도 같아질까요? 금액이 변할까요? 변하겠죠. 그럼 금액이 변하니까 결산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삼각이요? 대손 삼각.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딴 거는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결산만은 언제 하시라? 마지막에. 왜냐면 이게 앞에 분계 때문에 답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정 답안 보여드렸죠. 예전에 딱 한번 확정 답안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님이 이름까지 아예 다 들어갔었어요. 누구누구 님이 결산을 먼저 하셔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결산이 쉬우니까 딴 거 하기 전에 자동 결산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손 관련된 거야.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앞에다가 분기할 때 외상매출금 받으러 쓰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꼭 결산, 특히 자동 결산은 언제 해주세요? 마지막에. 그게 가장 안전해요. 거의 틀릴 일이 없는데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은 되도록이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있어요. 해보시는 분들 해보십시오. 그랬다 떨어지면 본인만 마이너스지. 예전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 이거 말고 모스 가리켰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 수업을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갖고 700점 합격인데 710점 나왔잖아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 거의 900점 나오셨던 분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잘했다고. 그 다음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지 말라는 거 한 번 하고 정신 차리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6. 네. 이거 6번에 조회까지 다 끝내고서 네. 결산 이거 전표 추가 안 한 거를 확인해서 그때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6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5번은 그 문제 2번, 3번, 4번 있죠. 네, 그거는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하셔야 돼요. 문제 6번은 먼저 하든 끝에 하든 상관없어요. 예전엔 상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관없게끔 문제 자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제가 잠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 보시면 대부분 하반기예요. 날짜가.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조회는 상반기예요. 이렇게 내버려요. 왜냐면 그래야 서로 연관성이 없어야 조회 답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전혀 상관없게 내요. 그래서 조회가 하반기야 그러면 전표 문제가 상반기고 전표 문제가 상반기야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서로 엇갈리게끔 내겨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내버리면은 조회도 엉뚱한 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일단 요거 먼저 해야죠. 1번에 부가세인데 뭐예요? 뭐 물어봤죠? 돈 물어봤죠. 요때는 뭐요? 부가세 신고서보다는 여기가 좋아요. 메인 매출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여기가 좋아요. 부가세 어디요? 신고서. 돈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 어렵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무슨 금액이요? 당보금액. 여기가 편해요. 재무상태표. 왜냐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뭐 나오죠?
자본 나오죠. 딴 데서 찾으셔도 돼요. 여기가 편하다는 거지 꼭 답이 여기에만 있다는 아닙니다. 같이 좀 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로 오시냐면은, 여기, 메인 매출장. 왜 메인 매출장으로 와야 되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장 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4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날짜 치시고,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매출 여기 있죠. 매출 누르시고 카과.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게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답은 1300 얼마예요? 20. 얼마라고요? 1320.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왜 신고서로 가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세무 때에도 많이 설명할 건데 4월 1일에서 6월 30. 그럼 여기 신용카드 이거 두 개 더하면 지금 맞죠? 다행히도. 공급 대가 물어봤으니까. 1200만 쓰신 분은 지문 잘못 읽은 거예요. 맞죠? 공급 대가 그러면 부가세 뭐요? 포함.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320은 맞아요. 근데 왜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신용카드 그리고 뭐요? 현금영수증. 이 두 군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행히도 카드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현금영수증도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메인 매출장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답이 없다는 아닙니다.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요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어요. 42번에. 몇 번에 있어요? 42번. 얼마 있죠? 240 있죠?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200 얼마요? 40.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42번. 고정 매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기 어디 갔냐. 재무 상태표 가서 몇 월 말이라고 되어 있죠? 6월 말. 근데 재무 상태표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얘는 월밖에 못 넣죠. 맞죠? 그래서 몇 월 며칠 이렇게 넣어야 될 땐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건 대부분 끝나는 날짜가 말일로 끝나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몇 월이요? 6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건물 지금 물어본 게 차량 운반구죠. 요게 답이에요. 8,500. 뭐가 답이라고요? 8,500. 왜냐면 우리 감가상각 문제 풀 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그래서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빼서 이 옆에다 줘요. 근데 다른 데에서 찾으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직접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8,000 얼마요? 500.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요번 주 목표 점수 몇 점이라고요? 60점이에요. 몇 점이요? 60점. 그래서 요번 주에 문제 풀어서 한 번 이상 60점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 언제든지. 이제 하루에 2개 푸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에서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요번 주는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풀었던 거 중에서 틀리거나 헷갈리는 거 있죠. 그걸 조금 더 보시고 새 거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푸는 걸로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한 숙제 내드리는 것까지 하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풀고 시험장 갈 거니까. 그 정도면은 시험 보는 데는 아주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